옛날에 늑대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사냥을 나선 아빠 늑대가 있었어요. 숲속에서 그는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덤불 사이로 아주 작은 아이가 한 명 있지 뭐예요. 이건 인간이잖아? 크게 놀라며 늑대가 말했어요. 그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지요. 멀리서 지켜보던 호랑이 시어카는 매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에게서 아이를 훔쳐온 건 다름 아닌 호랑이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늑대와 새끼들은 그 아이를 아주 많이 예뻐해 주었어요. 지금부터 이 아이를 모글리라고 부르자꾸나. 엄마 늑대가 말했어요. 그날 이후 모글리는 숲속에서 늑대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엄마 늑대는 그녀의 자식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모글리를 돌봤죠. 얼마 지나지 않아 모글리는 모든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친구들과 나무 사이를 건너다니며 게임도 하였죠. 그러면서 정글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호랑이 시어카는 멀리서 모글리를 지켜보았고 납치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현명한 늑대 아켈라, 곰 발루, 그리고 표범 바게라가 모여서 모글리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새끼는 무척 영리해요. 그를 정글 소년으로 기릅시다. 발루와 바게라, 그 소년에게 정글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아켈라가 말했어요. 그 후 수년이 흘렀어요. 곰 발루는 새 학생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는 나무에 올라 어떻게 땅콩을 찾고 꿀을 찾는지 가르쳐 주었죠. 모글리는 발루의 가르침을 새겨들었어요. 매일같이 그는 더 높은 나무에 올라가 먹이를 먹었어요. 발루는 또 정글의 소리를 이해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모글리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면서요. 모글리는 달리기도 잘하고 수영에도 재주가 있었지요. 그리고 바게라는 인간이 설치해 놓은 덫을 알아보는 방법과 인간을 피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한 새끼 늑대가 덫에 걸려들었어요. 호랑이 시어카는 그 어린 늑대로 점심 식사를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호랑이가 움직이기 전 모글리가 그 어린 늑대를 구출해내었어요. 시어카는 다시 한번 졌던 거죠. 발루는 모글리에게 정글에서 위험할 때 사용하라고 몇 가지 마법 단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모글리는 이 단어를 모두 배웠지요. 모글리는 정글 동물들에게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모글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호랑이 시어카는 정글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인 원숭이 벤더록무리를 찾아가 모글리에 대해 말했어요. 만약 모글리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준다면 우리는 정글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 될 거야. 어느 날 모글리가 폭풍을 대비하여 집을 만들고 있는데 멀리서 벤더로그가 숨어서 모글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글리를 납치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해가 뜨자 두 원숭이는 모글리를 납치하여 숲이 울창한 정글의 언덕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린 소년 모글리는 벤더로그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원숭이들에게 납치됐다고 깨달았을 때 모글리는 발루와 바게라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칠과 버처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모글리는 발루가 가르쳐준 그 마법 주문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같은 피야. 너와 나. 이 주문을 들은 칠과 버처는 우리의 친구 모글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나는 모글리야. 발루와 바게라에게 내가 납치됐다는 걸 알려주겠니? 그럼 물론이지. 칠과 발루가 대답하였고 이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 날아갔어요. 벤더로그는 모글리를 그들의 은신처인 추운 동굴로 데려갔죠.
그곳은 수년 전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깊은 정글 안에 있었어요. 모글리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많은 벤더로그가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모글리의 납치 소식을 들은 발루와 바게라는 거대한 뱀 카에게 모글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모두들 거대한 숲에 숨어있는 원숭이 마을에 찾아갔지요. 비밀 은신처에서 모글리를 발견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원숭이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글리를 데리고 나올 완벽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카가 말했어요. 바로 지금이야. 어서 가자. 바게라는 원숭이들을 잡으려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힘센 앞발로 모글리를 둘러싼 원숭이들을 공격했고 벤더로그는 무서워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바게라는 수많은 원숭이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어요. 몇 마리의 원숭이는 모글리를 데려다 방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모글리는 바게라가 계속 원숭이들과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도시의 폐허 아래 물탱크가 떠올랐어요. 그는 원숭이들이 물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바게라, 물속으로 뛰어들어! 바게라는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발루도 원숭이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죠. 발루는 그의 앞발로 벤더로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온 힘을 다해 공격했지만 벤더로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바게라는 물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루를 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발루가 원숭이들과 싸울 무렵 갑자기 카가 나타났어요. 카의 거대한 꼬리로 원숭이들을 공격하자 원숭이들은 무서워서 멀리 달아났어요. 누구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숭이들은 항상 카를 두려워했답니다. 원숭이들이 모두 깊은 정글 속으로 도망갔고 발루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요. 카는 입을 열어 후 불었고 원숭이들은 모두 그대로 멈췄어요. 갑자기 그들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조용해졌죠. 이 기회를 틈타 바게라는 물 밖으로 나왔어요. 탑에 납치되어 있던 모글리는 소리쳤어요. 나 여기 있어! 타워 안에! 카는 힘센 꼬리를 흔들며 탑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탑에서 빠져나온 모글리는 점프했고 발루는 그를 온 힘으로 안았어요. 괜찮니, 모글리? 그럼 당연하지. 그치만 너무 배고프고 피곤한걸? 네가 날 구했어, 발루. 진심으로 고마워. 모글리는 옆에 있는 카를 보고 또 행복했어요. 빚을 좀 졌다. 고마워, 카. 모글리와 발루, 바게라는 카와 헤어지고 집으로 향했죠. 호랑이 시어카는 저렇게 대단한 우정을 가진 사람은 해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정글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모글리는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인간들이 사는 마을에 다다랐죠. 그런데 한 여자가 그를 바로 알아보지 뭐예요? 모글리는 바로 오래전에 호랑이에게 납치됐던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어요. 그녀는 모글 옆에 한 어린 남자아이를 두었지요. 모글리는 무척 놀랐어요. 그 어린 소녀는 바로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모글리는 그 작은 소년이 동생이고 그 여인은 자신의 어머님을 알아보았어요. 발루, 바게라 그리고 카는 모두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넌 네 가족 옆에 살아, 모글리.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마법 주문을 외워. 넌 우리 형제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잊지 마. 안녕, 모글리. 그의 친구들은 모글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 후 모글리는 가족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자신을 길러준 소중한 정글 가족들도 잊지 않았답니다.
옛날에 도로시라는 이름의 작은 소녀가 살았어요. 도로시는 이모 엠과 이모부 헨리의 시골 작은 집에서 살았죠. 도로시는 아끼던 개와 놀고 싶지 않았어요. 꼭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기분이 안 좋았죠. 태풍이 오고 있군. 어서 지하로 대피해야겠어. 이모는 도로시에게 서둘러 오라고 소리쳤어요. 토토야, 빨리 와. 우린 지금 지하로 내려가야 돼. 도로시는 개를 찾으러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 순간 도로시의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허리케인이 집을 삼켰고 집은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았어요. 도로시는 개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려고 애썼어요. 그러다 개가 문 밖으로 날아가려 하자 도로시는 개의 앞발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과 구름뿐. 그 순간 도로시는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집과 자신이 너무 빨리 돌고 있어 이 모든 것에 도로시는 무감각해져 서서히 졸리기 시작했고 이내 잠에 빠져들었어요. 도로시는 갑작스런 폭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침대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도로시도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집은 더 이상 돌고 있지 않았고 해가 쨍쨍 비치는 창밖을 보니 둥둥 떠있지도 않았죠. 도로시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온갖 꽃들이 들판에 가득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난쟁이들이 도로시를 향해 뛰어왔어요. 그들이 쓴 원뿔 모자 끝에 달린 종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났죠. 그 난쟁이들은 모두 파란색 옷을 입고 있고 긴 턱수염을 갖고 있었어요. 난쟁이들이 도로시 옆으로 오자 갑자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작은 마녀가 나타났어요. 위대하신 마법사님, 어서 오세요. 저는 북쪽의 착한 마녀랍니다. 이쪽은 제 친구 난쟁이들이에요. 동쪽의 악한 마녀에게서 저희를 구해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해요. 그런데 저를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하셨나 봐요. 북쪽의 착한 마녀는 도로시의 집 한쪽을 가리켰어요. 가리키는 곳에는 반짝이는 은색 구두를 신은 다리가 있지 뭐예요? 바로 악한 마녀가 도로시의 집에 깔리고 말았던 거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제 잘못이에요. 이제 어쩌면 좋죠?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바로 마녀의 은색 마법 구두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도로시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벗고 새 구두로 신었어요. 집에 다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오즈의 마법사예요.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면 에메랄드 도시에 도착할 거예요. 그곳에 가면 오즈의 마법사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허락을 받으면 될 거예요. 착한 마녀는 도로시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이내 마녀가 떠나자 난쟁이들도 떠났죠. 시간이 흐르고 도로시와 개가 휴식을 취하려고 옥수수밭에 잠시 멈췄어요. 들판 한가운데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어요. 도로시는 호기심이 생겨 허수아비 옆으로 갔죠. 안녕. 넌 누구니? 처음에 도로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죠.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 머리는 건초로 가득하거든. 나도 너처럼 에메랄드 도시에 가서 오즈의 마법사에게 부탁하면 나에게 뇌를 줄까? 도로시는 들판에서 허수아비를 뽑았어요. 그리고는 함께 노란 벽돌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렇게 숲과 나무들 사이를 지나며 몇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뭔가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쪽 가까이에 가보니 바로 깡통으로 만들어진 로봇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깡통 로봇은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요. 나 좀 도와줘. 나도 모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녹슬어 있었더니 도저히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 어떻게 도우면 되니?
저쪽에 가면 내 판잣집이 있어. 거기 가서 오이를 좀 가져다가 관절에 문질러주면 고맙겠어. 도로시는 깡통 로봇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오이를 가져다가 관절에 부었더니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고마워.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던 거야? 도로시는 있었던 모든 일을 다시 설명해 주었어요. 그럼 그가 내게 심장도 줄 수 있을까? 깡통 로봇도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갑자기 어디선가 무서운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 앞에 사자가 나타났지 뭐예요? 하지만 토토가 짖기 시작하자 사자는 무서워 뒷걸음질 치더니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너처럼 큰 사자가 왜 이런 작은 개를 무서워하는 거니? 알아, 내가 겁쟁인 거. 아주 작은 소리에도 겁이 나. 잠깐만, 울지 마. 우린 오제 마법사를 찾고 있거든. 오제 마법사에게 우리는 다 소원 하나씩을 빌 건데 너도 용기를 좀 달라고 하면 어때? 사자는 눈물을 닦고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에메랄드 도시로 떠났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어요. 허수아비는 초록색으로 빛나는 하늘을 보여주었어요. 에메랄드 도시는 얼마 남지 않았던 거지요. 얼마 뒤 몇 시간을 더 걸으니 에메랄드 도시의 문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오제 마법사를 만나러 여기 도착했어. 그들은 성에 들어가려고 커다란 안경을 써야 했어요. 왜냐하면 에메랄드의 반짝이는 빛 때문에 눈이 멀 수도 있으니까요. 에메랄드 도시에는 집과 거리, 심지어 사람들의 옷까지 모두 초록색이었고 모든 곳이 빛났어요. 마침내 그들은 성에 도착했어요. 도로시는 오제 마법사를 만나러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는데 왕좌 위에 둥둥 떠있는 머리가 보였어요. 나는 위대한 오주의 마법사다. 넌 누구냐? 왜 나를 만나러 온 거지? 그 은색 구두는 어디서 났느냐? 제 이름은 도로시예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왔어요. 도로시는 위대한 오제 마법사에게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어요. 오제 마법사는 돕겠다고 말하며 그 대신에 서쪽의 마녀를 없애달라고 말했지요. 도로시는 크게 좌절하며 울면서 친구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제 마법사가 요구한 것을 말해주었죠. 그들은 모두 함께 서쪽의 마녀를 찾아서 없애기로 결심했어요. 다음날 그들은 에메랄드 도시를 떠나 서쪽 마녀가 사는 성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서쪽 마녀는 눈이 한 개뿐이었지만 아주 먼 곳도 볼 수 있었죠. 서쪽 마녀는 도로시와 친구들이 성으로 오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큰 벌들을 불러들였어요. 침입자들을 쏘아라! 도로시와 친구들은 자신들을 향해 큰 벌들이 날아오는 것을 봤어요. 도망갈 새도 없었죠. 허수아비야, 건초로 도로시랑 토토랑 사자를 덮어서 벌들이 쏘지 못하게 해줘. 허수아비가 건초로 다른 사람들을 덮자 벌들은 깡통 로봇을 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당연히 그 벌침들은 모두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엔 또 마녀가 하늘을 나는 원숭이를 보내었고 그 원숭이들은 도로시와 친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원숭이들 중 한 마리가 허수아비를 잡아서 나무 위로 던져버렸고 또 다른 원숭이도 깡통 로봇을 낭떠러지로 던져버렸어요. 그들은 마녀에게 데려가려고 사자를 묶었어요. 그 후 모든 원숭이들은 도로시를 향했죠. 하지만 그녀가 신은 은색 구두를 보는 순간 그들은 그녀를 다치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원숭이들은 그녀를 성으로 데려갔죠. 도로시가 신은 은색 구두를 본 서쪽 마녀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도로시가 그 구두의 힘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구두를 내게 주렴.
아니요, 싫은데요. 어서 줘! 그 마녀는 도로시에게 갔어요. 그 물이 나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미안해요. 고통스러워하던 마녀는 녹아 없어졌어요. 그녀가 입던 옷만 바닥에 남았죠. 도로시는 먼저 우리에 갇힌 사자를 구한 다음 사자와 함께 허수아비와 깡통 로봇을 찾았어요. 그들은 에메랄드 도시로 돌아가 서쪽의 악한 마녀를 없앴으니 오제 마법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오제 마법사는 이번엔 그들을 환영했지요. 그들이 왕의 방으로 들어가자 그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다. 왜 나를 찾아온 거지? 토토는 깜짝 놀라 화면의 구석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토토가 들어간 화면 뒤에는 대머리의 작은 노인이 있었지요. 그는 손에 경적처럼 생긴 호른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누구죠? 아, 나는 위대한 마법사지. 당신이 오제 마법사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노인은 그의 이야기를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그는 서커스에서 일을 했어요. 그는 열기구를 이용해 쇼를 보여주었죠. 어느 날 강한 바람이 그의 성을 날려버렸고 에메랄드 도시의 사람들은 그가 하늘에서 온 마법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도시를 통치해달라고 했고 그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럼 당신이 한 약속들은요? 오제 마법사는 깡통 로봇에게 즉시 심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뒤로 가서 장난감 인형의 심장을 꺼냈어요. 깡통 로봇은 훨씬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번엔 허수아비를 봤어요. 그는 머리에 있는 실밥을 풀어 밀 한 줌을 넣고 다시 바느질을 했어요. 이번엔 무서운 사자의 순서였지요. 그는 금으로 만든 병 속의 물약을 그릇에 부었어요. 사자는 그 물약을 들이켰죠. 갑자기 그는 약하고 겁에 질린 사자의 모습에서 용맹한 사자가 되어 으르렁거렸어요. 오제 마법사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그는 사실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이미 스스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던 것뿐이죠. 이제 내 차례구나, 도로시. 사실 넌 항상 네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단다, 도로시. 지금 신고 있는 그 은색 구두를 3번 구르면 너는 원하는 곳이 어디든 갈 수가 있지.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집으로 갈 수 있었다고요? 세상에, 그럼 나는 영원히 내가 있던 자리에 있을래. 그럼 나도 원래 내 모습대로 녹슬 거야. 그럼 나도 용감한 사자가 되지 않을래. 도로시는 친구들을 꽉 껴안았어요. 그녀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토토를 안고는 구두를 3번 굴렀죠. 그녀는 이모와 이모부가 사시는 집 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잠시 후 도로시는 자신이 정원에 앉아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너무 기뻐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모와 이모부가 그녀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아주 행복해하며 마음껏 웃었답니다. 토토야, 봐봐. 집이야.